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스포츠 24 류전입니다. 오늘 스포츠 24 설을 맞이해서요.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설 특집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경재,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4년 새해 첫 계획들 있으신가요? 네, 나이가 이제 4자가 붙은 이후로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요. 네. 가족과 또 주변 분들 모두 건강하고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는 게 계획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허재원 기자? 저는 한 해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이제 바로 이틀 후면은 소치 동계올림픽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동계올림픽 잘 마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굵직한 스포츠 뉴스들 꽤 있었는데요. 두 분은 어떤 뉴스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올해는 아닌데 정확하게 지난해 12월 28일이었죠. 네.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와 계약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돈을 받았잖아요. 1억 3천만 달러의 계약금과 연봉을 받고 갔기 때문에 저는 그 뉴스가 가장 지금까지는 큰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어떠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텍사스가 추신수 선수만 영입한 게 아닙니다. 프린스 필더라는 아주 거포 선수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까지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낀 우리 선수가 김병현 선수 한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추신수 선수가 반드시 두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바람 저도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 입단식을 마치고 바로 한국에 왔었잖아요. 사실 빠듯한 한국 일정이었지만 특별한 분 때문에 스포츠 24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넥센의 김병현 선수까지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서 섰는데요. 빅스타 추신수와 김병현을 움직이게 한 힘 누군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13년 12월 28일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했다. 계약금만 1억 3천만 달러. 계약금만으로도 한국 메이저리그사의 전설이 된 추신수. 이 야구 영웅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다. 추신수의 2주간의 바쁜 한국 일정에 그보다 더 바쁘게 셔터를 눌렀던 사람이 있었으니 메이저리그 전문 기자 홍순국이다. 홍순국 기자는 2002년 박찬호를 인연으로 메이저리거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물론 마이너리그에 있는 한국 선수들도 그는 부지런히 앵글에 담았다. 한국 선수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곧 그의 사진 그라운드가 되었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한국 기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박찬호 선수가 이제 잘 나갈 때는 한국 특파원들도 많이 있었다가 또 이렇게 박찬호 선수가 텍사스 가서 이렇게 부상으로 인해서 좀 성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많이들 떠났죠. 잘 나가던 선수들한테 제가 신경을 쓰고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사람이 필요했을 때 저는 예래 그런 사진을 더 좋아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좀 편견이라 그럴까요? 기자분들 그런 좀 편견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제가 할 것만 했죠. 그러다가 계속 오시니까 마이너리그 있는데도 미국이 좀 힘들거든요. 땅덩어리는 크고 외로운 데고 말은 안 통하고 근데 여기까지 오셔갖고 챙겨준다는 그 마음 자체가 선수들한테 많이 힘이 된 거죠. 저도 그랬었고. 선구자죠. 네, 선구자입니다. 박찬호는 대학교 2학년이던 지난 1994년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본인이 그 길을 닦으면서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잘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배들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항상 계약을 해도 그렇고 모든 생각을 아마 저 있는데도 그런 행을 많이 봤죠. 거의 선구자 그런 겁니다, 사실. 2010년 5월 29일 투수 영웅 박찬호와 스타 타자 추신수가 드디어 메이저리그에서 만났다. 안타깝게 맞대결은 성사가 되지 않았지만 둘이 만났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기에 충분했다. 구원 등판하자마자 연속 탈삼진 3개, 17시즌 476경기 만에 마침내 이뤄낸 아시아 메이저리그. 박찬호의 124승 한 날 2010년도 10월 1일인데 시즌이
시즌 하루 전날인가 그랬으니까 124승이 포기했던 날이에요. 노모하고 같은 타이로다가 끝나는구나. 그랬는데 박찬호가 올라가서 3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하면서 그 124승을 달성했죠. 그때가 참 환희에 젖었었고, 두 번째는 빅리거 2세대 추신수 역시 홍승국 기자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사했었다. 아틀란타 브레이브스하고의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을 치면서 들어왔을 때, 이게 5월 8일이면은 사실 시즌이 시작될 때거든요. 그런 걸 터뜨려 준다는 거는 사실 한 시즌을 희망을 밝게 했고,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겠구나. 또 한 가지 신시내티 팬들한테 확실한 각인을 세겠구나 하는 그런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큰 그런 끝내기 홈런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감히 상상을 진짜 못할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김병현 선수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걸 연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좋은 선수가 없고 그만큼 밝은 선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비춰졌을까 해서 저는 더 밝은 모습의 사진, 그 다음에 그 투구 동작에 했을 때 각도, 남들은 우에서 찍었을 때 저는 밑에 땅에 가까운 데서 앵글을 잡아줬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눈빛을 받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자꾸만 전해주다 보니까 팬들은 김병현이 달라졌대요. 근데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 감사드리고, 지금도 뭐 이렇게,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제 얼굴 딱 보면 사람들이 야, 너는 왜 그런 사진만 나오냐? 자꾸 이제 안 좋은 이미지에 좀 뭔가. 그런데 이제 홍 기자님이 좋은 각도에서 뭐 이렇게 좀 그런 걸 많이 해주셨어요. 한국인 최초로 월드시리즈에 우승 반지를 꼈었던 김병현. 이긴 거죠, 월드시리즈 때. 다행히 홈런 맞았는데 홈런 맞고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팀 선수들이 잘해줘서 이겼을 때, 그때 정말 응원을 죽어라고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고. 가장 좀 힘들었을 때가 있다면? 가장 힘들었을 때, 그거는 야구 쪽으로는 별로 힘들진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부상 때 좀 더 지금 돌아보면은 이제 내 스스로를 그때 너무 이렇게 그 안에만 가다 놓고. 문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메이저리거였던 김병현의 부진이 아시아 자존심을 세우려는 야구 국가대표팀에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냐 그러면 나까지 없으면 메이저리그 선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남고 싶었다.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었죠.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그다음에 정말 자신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부상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다음부터는 그 상태에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 와중에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안정이 되면서 그냥 이 상태로도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좋은 사람이라는 건 지금 네. 지금. 그때 저는 이제 봉중근 선수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린스 경기를 이제 원정 경기로 왔는데, 그날 봉중근 선수가 이렇게 성적이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덕아웃에서 있는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저는 1루 쪽에서 3루 쪽에 있는 덕아웃에 있는 봉중근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찍다가 딱 카메라를 그래서 여기 쪽에서 딱 눈을 올라왔는데 방망이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뜬 상태로다가 방망이가 놨죠. 저게 맞았구나. 기자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더
그 애착이 가는 거 있죠. 더 그 해보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으로도 그 1년 반 동안 병원 생활하고 이렇게 치료 수술하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거는. 재미있으시겠어요? 그런 거 보면. 카톡 잘 안 해요? 홍승국과 추신수의 동행은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되었다. 사인볼을 준비하고 있는 추신수 옆에 홍승국 기자가 슬쩍 앉는다. 편하게 사인할 수 있도록 공을 건네주고 있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홍승국 기자는 언제나 말이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선수들 옆을 지켜왔었다. 그가 세운 첫 번째 원칙인 기자가 아닌 인간으로 한 발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라고 했다. 추신수 선수에게 네. 홍승국 기자란 미국에 사시는 또 다른 아버지? 네. 사실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을 때, 제가 마이너리그에서 정말 홀로 뛰고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 홍승국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있고 잘 나가다 보면 주위에서 항상 많은 사람이 다가오기 마련인데 그건 당연한 건데, 아저씨 같은 경우는 제가 없을 때 항상 옆에 계셔 주셨던 분이고, 그때 당시엔 또 제가 마이너리그 있을 때 굉장히 또 외로움을 많이 탈 때였어요. 향수병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아마 저한테는 굉장한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시내티에서. 그래서 저랑 같이 뭐 살다시피 했죠.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하고,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저한테 조금이라도 컨디션 좋게 만들려고 일어나셔가지고 뭐 설거지도 하시고 뭐 정말 가족같이 정말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FA 돼가지고 좋은 계약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아저씨가 옆에서 계시면서 같이 이제 좋은 경기든 나쁜 경기든 경기 후에 항상 이야기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저한테 돼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마음이 편함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홍승국 그 기자에게 네. 한 말씀 해주셨다면? 정말 감사한 분이죠.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분이고 아버지 같은 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또 형 같은 분이고, 진짜 어떨 때는 또 친구 같은 분이고. 저는 다른 바람은 없어요. 사실 아저씨가 예전에 그 사진을 찍으시다가 또 눈도 다치시고 하셨는데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야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가 그냥 좋아하시는 일 하시면서 몸만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사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찍고 어떻게 이게 나와야지 이게 장인이라고 아니면 정말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건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 야구의 그 분야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같이 하시는 게 열정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칭호하고 싶어요. 그리고 홍 기자님한테 딱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모님한테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네, 홍 기자님 사모님 최고고요. 사모님한테 정말 잘하셔야 돼요. 뭐 잘하시겠지만. 네. 한 장의 OK 컷을 위해 5,000번 이상 셔터를 누르고 환갑의 나이에도 선수를 위해 주저없이 무릎을 꿇는 사람 홍승국. 그가 담는 메이저리그에는 땀과 열정이 있었다. 한국에도 메이저리그 구단 같은
구장 같은 그런 큰 잘 지어진 구장이 제가 살았을 때 그럴 때라도 그 꿈의 구장이 한국에도 건설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수들이 뛰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네, 2014년 명실상부 스포츠의 해입니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요, 빅대회들이 줄줄이 치러질 예정인데요. 소치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여기에 아시안게임까지 명승부들 벌써부터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이경재 허재원 기자가 준비한 게 있다고요? 네, 뭐 큼지막한 스포츠 행사들이 이제 뭐 치러지는데 네. 좀 몇 가지만 추려서 예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 허정우 기자가 출장에 가는데 6일 후에 열리는 러시아 소치 올림픽 그리고 6월에 개최되는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성적을 예상해보는 네. 시간을 마련했고요. 이제 미국의 몬스터로 불려도 되겠죠. LA 다저스 유현유 선수의 예상 승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집인 만큼 6명의 기자가 모두 출동해서 예상평을 내놨는데요. 네. 더욱 다양한 평들이 나온 만큼 더욱더 재밌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허재원 기자, 이번에 직접 소치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준비 잘 돼가고 계세요? 네, 준비는 뭐 저보다는 선수들이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방 하나도 사고 네. 따뜻한 내복도 사고 방 안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럼 말이 나온 김에요. 소치 동계올림픽 상황부터 짚어보고 가죠. 아무래도 이번 동계올림픽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금메달 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6명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제일 많이 나온 예상 금메달 수는 5개로 이경재, 최용석, 이원만 기자가 의견 일치를 봤고요. 가장 후한 점수는 남정현 기자가 비인기 종목의 기적을 바라며 금 7개를 예상해줬습니다. 가장 짜게 준 점수는 우충원 기자로 금 2개를 주면서 연하와 상화만 따면 된다고 냉정한 평을 해줬습니다. 네, 금 7개와 2개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지난 밴쿠버 올림픽에서 6개의 금을 땄으니까 만약에 7개의 금을 딴다면 지난해와 비슷해지는 거고 2개의 금을 딴다면 사실상 1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소리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2개는 좀 너무한 것 같고요. 네. 따져보면 일단 피겨 김연아 선수와 또 빙속의 이상호 선수 그리고 쇼트랙의 심석규 선수는 좀 유력해 보이고요. 3개죠. 네. 추가를 한다면 심석규 선수가 최대한 3관왕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5개가 되고 그다음에 그 빙속의 모태범 선수가 500m, 1000m 둘 중에 1개 정도는 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1개는 남자 쇼트랙에서 뭐 계주라든가 아니면 개인 종목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네. 치면 최대 7개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우리 선수들 모두 이제껏 준비해왔던 노력들 꼭 결실 맺을 수 있게 스포츠24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2월 소치 동계올림픽을 끝마치면 많은 스포츠 팬들의 시선 브라질로 옮겨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허재원 기자, 2002년 때와 같은 4강의 기적 무리수일까요? 네, 예선 때 성적을 보면 4강까지 바라는 건 조금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지역별 예선에서 좀 부진했었죠. 이란에 이어서 2위로 턱걸이로 월드컵 본선에 나갔는데요. 성적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홍명보 감독을 중심으로 팀워크를 다졌고요. 특히 조편성에서 아주 행운이 따랐습니다. 벨기에와 러시아 그리고 알제리 이렇게 해볼 만한 팀들과 H조에 속하는 행운이 따랐기 때문에 세 팀 모두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예상 성적을 바라보는 6명의 기자들의 의견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월드컵 예상에서 16강 진출의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허재원, 이경재, 최용석, 이원만 기자 등이 16강 진출을 예상해줬고요. 남정현 기자는 8강 진출이란 기분 좋은 예측을, 우충원 기자는 조별리그로 굿바이라며 16강 탈락이라는 어마무시한 한 줄평을 남겨주셨네요. 두 분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줄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인 건 안 됩니다. 그 기자들에게 이런 예상을 물어보면 네. 약간의 좀 애국심을 더해서 하기 나름인데 우충원 기자 그냥 냉정하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조별리그 선수 굿바이 한다는. 아, 네. 그런 게 좀 인상이 깊네요. 네. 어떠신가요?
저는 이원만 기자 사랑도 8강도 아무나 하나. 이원만 기자 올해 37이거든요. 37살 노총각의 처절한 한 줄 평이 제 가슴을 파고듭니다. 네. 남일 같지 않네요. 우리나라의 예상 성적 잘 짚어봤고요. 이번에 월드컵 우승팀 예상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지금 현재 축구를 맡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우승팀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딱 한마디로 개최국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네. 한때는 피파 랭킹 22위까지 떨어졌었죠. 굉장히 변방으로 밀려나는 듯했지만 이번에 네이마르를 중심으로 아주 화려한 공격 축구를 다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원정 월드컵 8강 도전 꼭 성과가 있길 축구팬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메이저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LA 다저스의 몬스터 류현진 선수 올 시즌 몇 승까지 내다보는지 이경재 기자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뭐 일단 지난해의 성적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네. 14승 8패, 방어율 3.00을 기록했습니다. 투수라는 것이 이제 승리라는 것이 투수 본인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잘 던져도 극단적으로 9이닝 동안 무실점을 해도 타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승리를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투수의 세계인데요. 네. 먼저 이 개인의 능력치만 예상을 해본다면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경험입니다. 지난해에 이제 모두가 처음 만나는 타자였고 또 처음 가본 경기장, 처음 느끼는 분위기에서 치른 그런 경기였지만 올해는 아니죠. 달라집니다. 타자들을 상대로 노하우도 생길 것이고 또 시차에 적응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터득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워낙 그 첫 시즌부터 잘했지만 벤치에서 또 훈련할 때 이 팀 동료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더 성숙해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좋은 점만 꼽아주셨는데 분명히 메이저리그 팀들의 전력 분석 팀들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류현진 선수의 구종이나 투구 스타일을 철저히 분석해서 나올 건데요. 그런 면에서 더 좀 견제가 심해질 것 같지는 않나요? 네, 뭐 맞는 말씀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해 14승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어떤 투구 패턴이라든가 어떤 세세한 투구 동작 하나까지 더 분석을 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상쇄가 되면 지난해 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승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몇 승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류현진 선수 스스로의 기술 향상이나 어떤 체력적인 변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경험으로 인한 플러스 요인이 있고 또 상대 치밀한 대비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외부 변수로는 팀 타선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리고 불펜도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1승이나 2승 정도는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4승에 보너스 1승 더해서 15승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경재 기자는 15승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다른 5명의 기자 어떤 예상을 해줬을지 함께 보시죠. 류현진, 올해 15승으로 만장일치가 나오나요? 최용석, 이현만 기자는 승수와 한 줄 평까지 일치했는데요. 정리하자면 2년차가 뭐예요? 라는 말로 2년차 징크스 타파를 외쳤고요. 우충원 기자는 무려 20승을 예상해 15승 만장일치 예상 결과를 가뿐히 제껴주셨네요. 네, 오늘 우충원 기자 꿋꿋한 심지 보여주셨는데요. 우충원 기자가 20승의 비결까지 알려줬습니다. 햄버거와 라면을 줄이면 싸이 영상까지 가능하다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싸이 영상 좀 알려주시죠, 자세히. 네, 미국 프로야구에서 뭐 역대 가장 뛰어난 투수 가운데 하나죠. 22년 동안 활약한 싸이 영이라는 이 투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상인데 1년 동안 가장 잘 던진 투수에게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에서 한 명씩 수상하는 상입니다. 지난해에는 내셔널리그에서 유현진 선수 팀 동료죠. 클랜트 커쇼가 받았는데 우충원 기자 말대로 뭐 20승 정도 한다면 충분히 싸이 영상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 예상 승수 미리 점쳐봤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주신 두 분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연휴 끝에 가입니다. 앞으로 남은 연휴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네, 뭐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저도 연휴 끝에 이제 긴 출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많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가족을 찾는 일에 몰두하면서 보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포츠 24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